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자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10월 17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45분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1.5% 하락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는 여기 주황색 선 있죠? 21선 위로 주가를 계속 올려주려는 시도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어제까지 해서 이렇게 약간 21선에서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조만간 다시 한번 21선 위로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영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이 구독과 좋아요 정말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눌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지방은행 부실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런 뉴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부각이 됐습니다. 대형은행주도 일제히 급락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우선 내용을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미국의 지방은행의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뿐만 아니라 S&P 500, 나스닥도 0.5%대 하락을 보였고요. 지방은행인 자이언스은행이 13.14%, 웨스트 얼라이언스 10%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2023년도 실리콘밸리 은행과 퍼스트 리퍼블릭이 파산한 이후에 업계에 대한 신뢰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은행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은행주가 일제히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 기술주마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공포지수로 불리고 있는 S&P 500 지수, 이 빅스 선물이 25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25까지는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빅스 지수가 25 이상으로 이렇게 물론 돌파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약간은 이게 흐름이 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월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첫 양봉이 캔들이 하나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고 라인 여기가 딱 매물대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이제 빅스 지수가 올라와 줄 수 있는 선이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저는 이 빅스 지수가 이 아래쪽을 이탈할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여기서 이제 망치 맞고 때려 맞기 때문에 빅스 지수는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 나스닥 선물 지수라던가 이 미국의 다우 지수는 연말에는 이제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10월달 중순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있죠. 이 옵션 만기일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월 17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는 10월 17일까지는 이 테슬라는 박스권 안에서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옵션 만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이 세력들도 옵션을 청산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물도 일부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박스입니다. 여기 박스. 가격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때가 440불이 이제 위쪽 상단으로 걸려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400불까지 열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래쪽은 400불, 위쪽으로는 440불. 근데 이 종가가 이 440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맞고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래쪽으로 40불이 더 열려 있잖아요. 400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스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빅스 지수라는 거는 보통 이제 심리로 많이 작용이 되거든요. 심리가 주식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떨어질 것 같은 이 부분에서 약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증시도 약간 조정을 받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금 25포인트까지는 찍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 이렇게 조정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나스닥이랑 S&P 지수는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본격적인 상승은 10월 중순부터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 3분기 재무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기점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가의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증시가 올라가기 이전에는 조정이 나오면서 악재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꺼낼 수 있는 악재 이슈도 다 나왔거든요. 이제 더 내보낼 이슈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월 달 이 중순을 기점으로 조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11월 달과 12월 달에 이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은 기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올해 연말에 꽤나 이제 괜찮은 수익을 갖고 가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테슬라 주식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되고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웬만하면은 시장이 변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적으로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투자 심리에 흔들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요즘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의 말이 맞았다. 이런 뉴스들이 또 한 가지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미국에서 이제 9월 30일 기점으로 7,500달러의 세금 공제, 이 텍스 크레딧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의 말이 옳았다라는 사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가 사라지고 나서 이 그동안 7,500달러, 이 보조금에 의존해서 전기차 판매를 늘려왔던 전통 완성차 기업들이 뒤늦게 판매 전략과 전동화 전환 계획을 급히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통 완성차 기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GM이죠.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포드도 있습니다. 미국의 포드라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 스텔란티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전통 완성차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경우에는 다가오는 분기 실적에서 전기차 투자 관련 16억 달러 손실 요인을 반영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포드의 경우에는 9월달 말에 전기차 수요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스텔란티스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유럽 내 생산량을 100%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하 브랜드인 크라이슬러까지 미국 내에서 야심찬 이 전기차 판매 목표를 포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세금 공제와 정부 보조금이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그 역할, 즉 실제 전기차 이 수요, 부진을 가리기 위한 가면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내놓은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이 낮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낮고 테슬라와 달리 명확한 구매 매력이 없습니다. 그동안 세금 공제는 이들이 이제 테슬라와 겨우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일시적 방패에 불과했다라는 점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요. 보조금이 사라지자마자 그들의 제품이죠. 전기차 완성차 제품들이 곧바로 한계를 드러내면서 전략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수년 전부터 경고해왔던 그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상황을 모두 예상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 몇 년간 이 테슬라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슈는 단순히 경쟁사가 늘어나고 다양한 이 전기차 모델이 출시되었기 때문일 뿐이지 실제로 그 어떤 회사도 테슬라 성과에 의미 있는 타격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테슬라의 점유율은 살짝 줄었긴 했는데 여전히 미국 전체 전기차 판매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 역시 지난 분기 이 세액공제 수혜를 입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제도가 종료가 되면서 테슬라의 장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자율주행과 그리고 AI,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머스크 본인도 이러한 기술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이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머스크는 처음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견을 했었다라는 거죠. 미국의 월스트리트 컨센서스에 따르면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는 주당 364.9달러로 나왔습니다. 이 가격은 최근 종가 대비 약 16%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은 이제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장기 전망은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월스트리트는 테슬라의 25년도 말 목표 주가를 351.73달러로 예측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이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후에 성장 모멘텀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부터 2023년도 사이에 테슬라 매출은 1120억 9천만 달러에서 2974억 3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년도 정상화된 주당 순이익은 1.91달러에서
11.24달러로 급격히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기술 혁신, 그리고 비용 우위,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입어서 테슬라의 장기 펀더멘탈은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테슬라 목표 주가는 무려 1000달러를 넘어가서 1116.86달러에 위치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펀더멘탈의 성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테슬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약을 해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2030년까지는 결국에 1000달러를 넘어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천슬라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 천슬라가 절대로 불가능한 수치가 아니고 2030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장기 투자자에게 매우 유망한 기업입니다. 이 혁신을 수익으로 전환하면서 재무 건전성을 유지를 한다면 향후 1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기차 그리고 에너지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2030년까지 이 테슬라의 여정은 테슬라가 생산하는 차량처럼 긴장감과 예측 불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30년도에 테슬라가 차량을 얼마나 팔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에너지와 자동화 생태계 자신을 통합시켰는지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펀더멘탈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약속하지만 그 과정은 변동성이 크고 도전적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 이야기가 바로 매력적인 이유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단순히 전기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가능성을 제고하는 꿈을 이루려는 여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가장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이 투자은행 바클레이는요, 테슬라 주식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테슬라가 다가오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서로 대조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애널리스트 댄 레비는 테슬라 주가 목표를 기존 275달러에서 3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테슬라에 대한 평가 등급은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는 바클레이즈가 테슬라의 단기 실적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중장기 성장 가능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투자자들은 이 신호를 참고해서 리스크 관리와 기회 포착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클레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BNP 파리바 액상은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옵티머스라는 두 주요 제품이 현재까지 매출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회사에 대해서 부진 예상 등급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거를 언더퍼폼이라고 하고요. 이 두 제품은 아직 매출을 일으키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약 1조 200억에 달하는 테슬라 목표 주가의 75%를 차지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BNP 파리바는 장기적으로 테슬라가 2030년까지 52만 5천 대 활성 로보택시를 보유를 하고 2040년도에는 누적 1,700만 대 옵티머스 로봇을 배송을 하고 2030년까지 1,100만 명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 구독자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혁신 기술이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전망이 공존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들려오는 소식인데 이거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테슬라는 차량을 제조하는 회사이지만 오늘날의 주요 경쟁자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보다는 AI 기술을 상업화하려는 주요 기술 대기업에 더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애플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아담 조나스는 블룸버그 보도를 인용을 해서 애플이 26년도나 27년도에 소형 AI 로봇 출시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인 자원과 명성을 가진 3조 6천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로보틱스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AI에 대한 이 낙관론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AI 컴퓨팅을 활용을 해서 자동차의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유용한 작업 수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2026년도에는 로봇 판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신규 1조 달러 보상 패키지에는 내년 11월 달에 주주 투표를 거쳐서 1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인도하는 조건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물리적 AI 기회의 조기 인식자였고요. 이제 이 점은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테슬라가 AI로 구동되는 로봇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인공지능과 제조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AI와 로봇공학 과학자 신시아 브리지얼은 로봇이 지금까지는 깊은 바다, 화성 등 극한 지역에 있었지만 이제 막 거실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거실이 로봇 산업의 마지막 최후의 개척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봉 차트로 들어와서 21년도에 고점 라인 있죠. 여기 가로줄을 그어보면 여기가 415달러의 지지 라인입니다. 여기를 지켜주면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지켜주는 선에서는 주가가 언제든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차근차근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밑에 박스친 구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테슬라의 강력 매수 자리로 언급드리고 있는 밴드 구간 360불에서 390불 밴드 구간입니다. 테슬라 주가가 400달러 깨지면서 이하로 내려갔을 시에는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되는 밴드 구간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테슬라 추세가 꺾이려면 적어도 300달러는 이탈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 이하로 꺾일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쪽 자리를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는 매수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400달러 근처 왔을 때 테슬라 주식을 모아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테슬라의 고점은 24년도 연말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까지 주가를 잘 올려놨죠. 근데 여기서 세력의 흔들기가 한 번쯤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가 더 올라가주게 되면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타 물량들은 청산을 해주고 주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흔들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투자 심리가 꺾이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면서 현금을 챙기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웬만하면 비중을 모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더 큰 상승 파동이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우리는 항상 기회로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테슬라의 위기는 아니고 약간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이 기간 조정을 형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꼭 잘 투자하셔서 추후에 급등할 때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야 되니까 지금 기회에 꼭 놓치지 말고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가져가고 그리고 25년도 연말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 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진행했던 조비 에비에이션 단타 수익 구간 벌써 40% 이상 수익 구간이 나왔고요. 제가 리포트를 전달을 드리면서 중장기 관점으로 90% 이상으로 갖고 가야 되는 이유까지 제가 리포트를 전부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장기 관점으로는 조정 시에 매수 기회를 노려야 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고 있는 리포트 종목들도 원자력 관련해서 그리고 이 소형 모듈 원전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급등주로 볼 수가 있고요. 실적 또한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7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내년에는 최소 1500% 이상 실적이 급증할 수 있는 지금 미리부터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로 보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결국에 이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확인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매물대라던가 이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1차적으로 신고가가 기록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수익 구간이 최소 48%입니다. 이거를 빠르면은 일주일, 좀 기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2달에서 3달까지는 이렇게 눌림목을 줬다가 올라가는 패턴, 이런 패턴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테슬라 차트와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시면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물량을 떨구고 나서 매집하는 패턴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에 이런 자리를 노리는 게 여러분들이 노리는 자리고 급등하는 자리거나 급락하는 자리에서는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얻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수익을 안전하게 챙기기 위해서 항상 이런 매집 구간,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해야 안전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있는 이 급등 히든주에 대해서는 매집하고 나서 빠르게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잡으신 분들은 이미 48% 이상에 해당하는 이 단타 수익을 챙기신 다음에
눌림목이 나오는 자리에서 재차 공략을 하면 더 큰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요, 수익을 챙기고 나서 다 팔고 다른 종목으로 바꿔치는 게 아니라 수익 챙기고 나서 밑으로 빠지면은 더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25년도 급등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제의 경우에는 미국의 부실은행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대음봉이 됐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패닉셀을 하면서 물량을 던지는데, 이 패턴은 세력들이 고의적으로 만든 패턴이라고 보셔야 되시고요. 제가 여기 설정한 매집 구간 있죠. 이 매집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과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로 정리해서 전부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보내드리고 있는 리포트에는 현재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히든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히든 정보를 이렇게 아무나한테 뿌리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리포트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인원한테 정보가 흘러가는 거는 괜찮고요. 심지어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믿는 분들만 잘 따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드린 약속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최소 미국 주식으로 90% 이상, 최대 250%까지 수익 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원래 영문 리포트인데 이거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부 다 한글로 번역을 해서 번역된 리포트를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이 리포트의 경우에는 워렌 버핏이 속해 있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제작한 리포트입니다. 25년도에 새로 출간을 했고요. 워렌 버핏이 이 종목의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놔가지고 이 리포트 안에 목표 주가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단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목표가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중장기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워렌 버핏의 목표가까지 확인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됩니다. 요즘 시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현금만 갖고 있으면 현금 자산 가치가 꺾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괜찮습니다. 10만 원이라도 제가 드리는 정보, 종목을 꼭 담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경제적인 자유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니까 꼭 따라하시기 바라겠고요. 리포트는 전부 무료로 전달을 드릴 겁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조회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 오른쪽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밑에 구독자 이벤트 25년도 연말 급등주 리포트 매수가 목표가 공개 버크셔 해서웨이 출간이 있습니다. 이 밑에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연말 세력 매집주 공개 구독자 간단 설문. 질문을 보시면 딱 이런 질문이 나와야 맞습니다. 연말까지 테슬라 주가 어떻게 보시나요? 1번 600달러 넘긴다. 2번 개미 털고 내년에 1000달러 간다. 3번 잘 모르겠다. 여기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답변을 아무거나 한 가지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밑에 무료 정보를 받아볼 연락처, 여기다가 연락처 적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락처는 제가 일괄적으로 리포트를 보내드린 다음에 한 번에 삭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걱정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에 삭제를 할 거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함, 이것도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활용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좀 나셨으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조금씩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로 인해서 저희 채널도 커지면서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5년도 연말급등주 리포트는 제가 이런 식으로 버크셔 해서웨이 리포트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연락처를 통해서 전달을 드릴 거고요. 제가 이미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놔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번 연말에도 산타랠리 이어가면서 테슬라로 큰 수익 챙기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도 더 큰 수익 챙기면서 의미 있는 결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